오늘은 요거 10가지 설명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10가지 행동신호, 교재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또 참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숨은 의미를 잘 봐야 돼. 감정이 보내는 숨은 의미. 자, 불편함이라는 건 뭐냐? 불편함은, 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시작.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해결책은 뭐냐면은, 자, 비엔나 분리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불편함 느낌을 없애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자, 행동을 다시 살펴보고 융통성있게 행동을 취한다. 그래서 잘못된 게 뭔가를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불편함입니다. 자, 혹시 불편함으로 힘들었던 적 있나요? 누구나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으면 돼. 바로 잡아서 융통성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두려움. 자, 두려움 시작.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네, 두려움이랑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발표를 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어떤 일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처받았다는 느낌 시작. 우리의 기대가 될 수 없었다. 이게 상처를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기대가 충족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자각하라. 그리고 자신의 상실감을 상대방에게 고상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틀어놓아라. 내가 이제 A라는 사람한테 어떤 걸 기대했는데, 근데 그 A가 내 기대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무시했을 때 상처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대가 충족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 상처받은 적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받은 일이 많이 있지. 근데 그건 기대가 충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화 있잖아. 화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누군가에 의해 혹은 자신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신호이다. 원칙이 침해를 당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상대방은 내 원칙이 어떤 건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내 원칙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부부간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제 화가 나 싸우는 경우 서로의 원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갈 때 그럼 아내가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내는 어떤 원칙이냐면 술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소한 11시 이전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원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항상 12시 1시가 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화가 나겠죠. 먹다 보면 늦을 수 있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남편한테 이렇게 원칙을 이야기해야죠. 나는 당신 술 먹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밤 11시 이전까지는 들어왔으면 좋겠어. 지켜줄 수 있지? 이거 이야기해야죠. 혹시 우리 박영국 선생님은 남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나요? 원칙이 너무 까다로우면 지키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까다로운 원칙은 자주 화가 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원칙을 조금은 좀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원칙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화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고. 자, 화는 그렇다. 이제 이걸 이제 이해하시고. 자, 좌절감. 좌절감이란 건 뭐냐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는 별 효력이 없으니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이다.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절망감을 보겠습니다. 절망감,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즉각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죠. 이번 목표는 지금 이룰 수 없지만 이번 일에서 교훈을 배워 미래에는 이룰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좀 더 자극이 될 수 있고 당장 진전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목표를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이제 실망감은 이렇게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다. 오케이. 자, 이해되셨죠? 자,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자,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기준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어겼을 때 이런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 죄책감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자신이 쓸모없다는 느낌. 자신이 현재 일을 처리할 마땅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게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나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일까? 아니면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걸까? 스스로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자신을 존중하는 힘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중압감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신호입니다. 중압감은 한꺼번에 일을 다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래서 가장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정해서 중요한 일을 중요도에 따라 종이에 적어보고 1순위에 올라있는 문제에 집중하여 그렇게 행동을 해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외로움입니다. 자,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